그것은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이란 정권을 무력화시킨 치명적인 일련의 공격이었고,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이 주요 지정학적 세력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빠른 승리를 거두며 이란 정권이 이렇게 빨리 무너진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1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완전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독재 정권을 제거한다는 같은 목표로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작전을 함께 펼쳤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결합되어 몇 시간 만에 엄청난 공군력을 이란에 투입했고, 이미 힘들어하던 정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저할 만큼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었던 주요 군사 거점들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수치는 놀랍습니다. 미 이스라엘 연합군은 단 12시간 만에 이란을 상대로 무려 900회의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 충격과 공포 작전은 이란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12시간 만에 어떻게 대규모 파괴를 이뤘고, 미국과 이스라엘 협력이 어떤 목표를 위해 설계됐는지 몇 분 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합군은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이란의 보복 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란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란을 한때 자초하던 군사력의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테헤란에서 첫 폭발이 발생한 시각은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란 표준시는 보도된 시각보다 약 7시간 30분 느리기 때문에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경에 이란을 공격한 셈입니다. 첫 폭발이 보도된 지 약 1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 후 11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어망, 지도부, 주요 군사 거점을 계속해서 타격했습니다. 카피아미가 미국 이스라엘 작전에 대한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이란에 가해진 12시간의 파괴는 주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테헤란에 집중되었습니다. 카피아미는 테헤란의 정권의 지휘부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 중심지 상공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집권 정권을 영원히 축출하는 데 필요한 공중 우위를 확실히 달성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도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 상공의 영공은 거의 완전히 암흑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군사력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항공 여행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2월 28일 민간 항공 교통이 이란을 완전히 피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상적인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이란 상공을 비행했을 항공기들이 이제는 이란을 피해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등 이란의 보복 대상이자 미국이 공격을 개시하는 주요 거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은 12시간 파괴 작전 중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제거했습니다. 이란이 군사 및 핵 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를 이끌었던 알리 하메네이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달하는 정권의 추종자들과 지도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무대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12시간 동안의 파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잔혹한 정권 역사상 최악의 반나절로 기록될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답은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을 사용해 이 전쟁에서 이란을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괴멸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 모든 행동의 모든 측면을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신 미국이 전함에서 대량으로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시작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카피아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이 지역에 집결한 구축함과 잠수함 등 20여 척의 미국 군함이 목표를 향해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수당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놀라운 영상들이 공개됐으며, 미국 미사일이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지형에 바짝부터 비행하는 모습을 지상에서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영상에서는 21발의 순항 미사일 2차례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지상에서 뚜렷하게 포착되었으며, 이 모든 장면이 30초가 조금 넘는 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여러 곳에서 타격이 보고되었으며, 이란의 방공망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에서 구입한 시스템과 일부 이란에서 자체 제작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모든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때 토마호크 미사일의 적어도 비행이 중요합니다. 미사일이 지상에 가까울수록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가 탐지하기 더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미 제한된 토마호크 미사일 비축분을 에픽 퓨리 12시간 동안 더 많이 소진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는 RTX사는 연간 1000기 생산을 목표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초기 공격 후 미국은 다른 미사일과 탄약으로 더 정밀한 타격 기회를 얻은 듯합니다. 그러나 토마호크 미사일은 첫 12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인근 항공모함과 군사기지에서 출격시킨 전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피아미는 초기 12시간 동안 이란 방어망에 대한 주요 공격이 페르시아만의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35와 FA-18이 슈퍼 호넷 전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피아미에 따르면 이들의 공격은 이란의 드론 플랫폼과 여러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초기 12시간 파괴 이후 며칠 동안 F-16과 F-22 전투기 그리고 쌍발 엔진의 A-10 공격기 또한 작전에 투입된 것이 목격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이란의 일부 해군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일하는 해군의 주요 자산 일부를 잃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방금 우리는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 침몰시켰고 일부는 규모가 크고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도 추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곧 그들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압도적인 공격이 이란 해군 본부도 파괴했다고 덧붙였고 이어서 비꼬듯이 그 외에는 그들의 해군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타니 기자는 위성사진으로 일한 경호위함 한 척과 코르벳 2척 등 군함 3척이 침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척의 순찰정과 보조함 한 척을 포함한 다른 3척의 선박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해군이 이미 약한 상황에서 이는 이란이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이란은 처음부터 프리기탐 7척과 코르벳함 3척만 보유했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이 잠수함 25척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전함 한 척이라도 잃게 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행사하려 했던 해군력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속도를 늦춥시다. 이란 정권이 2월 28일에 미국이 해주길 바랐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12시간에 걸친 파괴 작전으로 하메네이가 제거된 것을 봤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전역의 주요 군사 거점을 완전히 파괴했고 미국의 전투기들은 미국의 해군 우위에 위협이 될 만한 몇 안 되는 이란의 함정을 포함해 주요 표적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덕분에 이란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12시간 동안 벌인 기습에서 또 무엇을 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12시간에 걸친 이란 공격, 즉 맹렬한 폭격으로 돌아가 보면 이란 정권이 미사일 측면에서 걱정해야 했던 것은 토마호크 미사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이란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폭탄 외에도 미국은 에이테킴스 미사일도 활용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 따르면 샌드컴이 공개한 영상에서 하이마스 발사대에서 발사된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이 미사일들을 사용해 이란의 레이더를 공격하고 이란의 방공망을 더욱 약화시켰으며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탄도 미사일 발사장도 함께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보도한 다른 영상에서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이란의 바르브 373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에서 발사되어야 했으며 아타캄스의 최대 사거리인 300km, 약 186.4 마일을 고려할 때 미국은 발사대를 이란 국경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12시간 번개 작전을 완수하려고 이라크나 터키의 군사기지를 사용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타캄스 공격 시작 지점을 확인하지 않아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이며 답이 무엇이든 이란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는 강력한 미사일들과 토마호크,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900개 목표를 상대로 퍼부은 모든 공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화력을 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초기 공격에서 투입한 또 다른 무기, 루카스에 대해 잊기 쉽습니다. 이 일방향 공격 드론들은 2025년 말 미국이 중동에 창설한 스콜피온 스트라이크 특수부대에서 사용됩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이 특수부대가 이런 규모로 투입된 첫 번째 사례이자 루카스 자폭 드론이 배치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CNN은 이 미국산 드론이 본질적으로 이란산 샤이드 136의 복제품이라고 보도했으며 미 중부사령부 CNTCOM도 성명을 통해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 CNTCOM는 이 저비용 드론들이 이란 샤이드 드론을 본떠 미국산 보복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2월 28일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도적 화력 시위를 경험하며
자신들의 방식을 일부 체험한 셈이 됐습니다. 12시간 동안 진행된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은 수년 만에 가장 인상적인 미국 공군력의 집합체였습니다. 또는 미 중부사령부 CENTCOM에 따르면 에픽 퓨리 작전은 이 지역에서 한 세대 만에 가장 많은 미국 군사 화력이 집중된 작전입니다.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이란과 그 정권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에픽 퓨리와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12시간 만에 이란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듯하지만 분쟁 초기의 각국은 서로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이 이란과 이란의 저항 가능성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파괴하고 참수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전략에 협력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주로 우리가 이미 논의한 군함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같은 군사 목표물에 집중된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ISW는 하메네이가 12시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요 이란 지도자들로는 이란 국방위원회 서기인 알리 샴카니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소속 파크푸르 소장이 있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큰 손실은 국방장관 아지즈 나지르자데입니다. 이들은 전쟁 시작 12시간 내 모두 사망했으며 유일한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ISNA 뉴스 에이전시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기지 공격으로 인해 수천 명의 IRGC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란 인터내셔널은 ISNA가 반관용 매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알자지라 등 다른 매체에서 공유한 수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555명의 이란인 이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치는 이란 적신월사에서 나온 것이며 민간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란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이란인 사상자를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12시간 동안의 공습으로 인해 이란 정권에서 발생한 실제 사망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지하 미사일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권의 기반이 약화될 것입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는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결말을 정리하며 이것이 정점에 달한 다층적, 동기화된 공군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미국 군대가 설계된 이유입니다. 동기화된 접근으로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ISW가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군사 거점을 제거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도부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미이란 전쟁 초기에 본 장면은 아마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군사력의 과시일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이 일은 이란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12시간 동안 벌인 기습 공격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8분간의 연설에서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위협은 미국, 군대, 해외 기지, 전 세계 동맹국들을 직접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이란 정권 붕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좋은 출발을 한 셈입니다. 하메네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만약 혁명 수비대의 손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에 맞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란 정권과 군대의 많은 인물들도 하메네이를 따라 땅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하메네이의 지도자 관저가 폐허가 된 위성 사진이 공개된 것도 미국에게는 엄청난 선전 승리입니다. 미국은 그 사진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뿐만 아니라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이 도망치기도 전에 이런 목표물을 이렇게 빠르게 타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나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전은 미국이 바라는 이란과의 전쟁의 다음 단계, 즉 이란 국민들이 정권의 잔재에 맞서 일으키는 반란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KPI 아미는 트럼프가 정권 전복 발언을 한 이유가 에픽 퓨리 작전 전 몇 달간 정권에 맞서 시위하던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의 지지를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합니다. 이란 국민이 반란을 일으키면 미국은 이란 정권이 대응하더라도 추가 공습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바통을 넘기는 경우이고 전쟁 초기 하메네이의 사망이 민중의 봉기 토대를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봉기는 이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여러 억압적 장치들을 극복해야 하며
그 대부분은 하메네이가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구성원을 잃었지만 혁명 수비대 IRGC는 여전히 건재하며 이란 정권처럼 근본적으로 광신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변화에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그들이 미국의 요구를 듣고 과거 실패자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의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미국의 지원이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트는 이미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란 내에 어떤 대규모 지상군 투입 계획도 없다고 말하며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초기 기습의 큰 성공으로 장기적인 공군, 해군 작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요한 지상군이 있다면 그것이 정권 교체를 외쳐온 이란에 억압받는 국민들로부터 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우려할 또 다른 요인은 다른 국가들입니다. 인도타임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초기 12시간 공습 준비 과정에서 은밀히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면 그 협력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측 불가능하며 중동의 패권국이 되려 했던 이란 정권을 제거하고 싶어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도 이번 분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전에 거부했던 영국 기지 사용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자질에 따르면 대부분 걸프 국가들은 이번 전쟁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걸프 국가들 내 미군 기지에 제한된 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최대한 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 정권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 지도자는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방공망이 무력화되고 혁명 수비대 상당수가 파괴되어 정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12시간 만에 이란을 빠르게 패배시킬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 군사작전의 경이로움입니다. 이란 지도부에게는 완전한 파멸이 닥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란 정권의 몰락은 수천 마일 떨어진 또 다른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어딘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우호적인 이란이 사라진 세상이 자신의 정권에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란 지도자들이 몰락할 경우 푸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룹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최신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